반갑습니다. 혜준TV입니다. 자, 현재 한국인들의 미국인 출장길이 속속히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예견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 허가, 이 ESTA로 출장길에 오른 국내 기업인들의 미국 입국이 줄줄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무비자로다가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ESTA 제도를 활용한 한국 기업인의 편법 근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이유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ESTA까지 막혀버리니까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익힌 공장 운영 노하우를 이식할 방법이 없다면서 발만 그냥 아주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여파로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선 항공객 수는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최근에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이 생산 라인을 설치, 점검하기 위해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 에너지 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다가 입국을 거부당해버렸다고 합니다. 미국 세관은 이들이 과거에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들을 들면서 별도로 비자를 받아와라, 돌아가디네, 다 나가 하면서 다 쫓아내버렸다는 것이죠. 현대 자동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의 공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잇따른 입국 거부에 ESTA로 출장 갈 경우에 2주 안에 돌아오라고 공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미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을 위해서 허용한 ESTA가 사실상의 90일짜리 취업 비자로 활용된다고 판단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입국 심사를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데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H1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은 신청자 9명 중에서 1명꼴로만 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H1 비자를 받는 한국인은 연간 2,00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국의 비자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가,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별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매년 5,400명의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따냈습니다. 근데 현재 싱가포르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고 협상에서마저 유리하게 판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대놓고 친미 정부냐 우파 정부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디메리트를 겪으면서 결국에 피해는 고스란히 대기업을 다니는 수많은 근로자들,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직장인들이 피해를 전부 보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 생산 장비 업체인 S사 직원 수십 명이 전자여행 허가 ESTA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달 받았다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도 작년 하반기에 ESTA를 통해가지고 그냥 취소해버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미국 정부에서는 여행이나 단기, 출장 등을 위해서 만든 ESTA 취지에 맞게 사실상의 석 달짜리 근무 비자로 활용됐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의 재입국을 거부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이들은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단기 상용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냥 다 발이 묶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은 한국에서 나오지 말아라.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서 편법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한국 기업들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단기 상용 비자 이런 것들은 발급받기가 사실상의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산업계는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냐, 이 ESTA 발급 거부 사태에 대해서, 아니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과의 FTA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해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는 연 15,400명,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 5,400명 요 정도로 이제 취업 쿼터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한국의 유능한 엔지니어들, 기술직들 전부 다 그냥 막혀버렸다. 쿼터 제한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좌파 정부, 그것도 이제 대북 송금 혐의가 걸려있는 범죄자, 좌파의 수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협상 여지의 문은 더욱더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헌법재판관, 민주당,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던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문영배의 최근 강연 내용 중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탄핵 결정에 수긍할 수 없는 20% 내외 국민들한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피했다. 그러면서 신변 위협으로 강의실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상태다.
참 누가 뭐 문영배의 신변을 위협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다시금 좀 소름이 돋는 부분인데, 아무도 무슨 뭐 신변에 위협을 하거나 지금 누가 이 순간에 누가 뭐 문영배를 협박하고 신변 위협을 한다고, 이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찔릴 것 같은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부도덕한 죄책감 때문에 이런 식의 피해의식을 자꾸 갖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름이 알려지는 게 사라질 때쯤이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죠. 나라 이 꼴아지 만들어 놓고 한미관계 파탄 직전에다가 G7에 가서는 트럼프가 뭐 이재명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패싱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이 비즈니스맨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엔간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은 대북 송금에 혐의가 걸려있는 인간하고는 뭐 어떤 소통을 하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G7의 한국은 초청국도 아니었고 그냥 옵저버 참관국이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역할이에요. 참 쪽팔리다. 자, 그리고 문영배의 또 이 거짓말이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20%대의 국민, 20% 내외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민들은 20% 내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탄핵 심판 전에 마지막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반대가 37%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완전히 그냥 좌파 언론인 이 한겨레조차도 37%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이거를 갖다가 뭐 20%대 내외다 이러고 지금 엄풀을 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안타깝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본인의 피해의식을 가중시켜봐야 본인의 헌법재판관 당시에 직무 수행의 능력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 맥시멈을 찍었을 때는 52%, 요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탄핵 반대다 이렇게 외치는 국민들은 20% 내외이기 때문에 아유 뭐 그거는 뭐 소수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영배가 치부를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다. 지금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누구 때문에 지금 현대, 삼성 왜 다 미국 못 가고 지금 기술직들 비자 취소되고 해외 출장도 가기가 힘든 나라가 됐냐?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묻고 싶습니다. 탄핵 찬성파 한동훈을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의 뿌락지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요즘에 진짜 국민의힘 뭐 관심도 없습니다. 뭐 위원 정당 뭐 해체를 하든지 뭐 해산을 하든지 관심도 없고, 민주당과 헌재 재판관들은 현재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북 송금 정황에 혐의가 걸려있는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와 뭔 얘기를 하고 뭔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카드를 가져올 수 있냐 이겁니다. 결국에 이 일직들의 멍청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작용과 내상이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모 카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아람코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사우디랑 계약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다. 남편이 달러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와의 계약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아주 큰 건들을 따왔었다. 이번 해는 아람코하고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킹 사우드 대학과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근데 탄핵이 돼버리니까 사우디에서 바로 그냥 계약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지켜보다가 6월 3일 선거 이후에 이재명이가 대령통이 돼버리고 나니까 사우디 측에서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메일도 뜸하고 연락을 서서히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러 우리나라 왔을 때가 분위기가 진짜 좋았다. 그때는 계약도 큰 거를 따냈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뭐 진짜 중국의 명나라가 된 것 마냥 이게 뭐 아예 그냥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계약도 다 그냥 안 돼버리고 그냥 뭐 국제 망신, 그냥 왕따 후진국으로 찍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요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 똥팔육 좌파 카르텔과 싸우기는커녕 그 프레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탄핵 찬성했으면서 탄핵의 강으로 등을 떠밀어서 보내버렸던 바로 한동훈과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성 세력들, 이 뿌락지 세력들, 민주당, 이재명, 좌파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1번 찍은 국민들, 니들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라 이제 도산 직전이고 이제 후진국의 길로 빠르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전부 다 니들이 책임지라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이 찍이니 뭐니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 막말로 좀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당 심판 받고 해체해라.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지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니들이 만든 결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책임을 좀 져라. 근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뭐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은 내란 사태와 관련이 깊다.
아니 내란 사태라고 지금 뭐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게 내란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는 건지 이 헛소리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웃긴 걸 넘어서가지고 그냥 불쾌하기만 합니다. 아니 북한에다가 돈 보내는 대통령을 미쳤다고 트럼프가 만나겠냐고. 이재명은 G7에 가서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통역사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뭐 실수라고 하는데 과연 실수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국제 무대에서. 그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 보시면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 떠들면서 한번 윙크 딱 날리고 뭐 삿대질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로 무슨 애완동물보다 못한 취급이 아닌가. 너무 쪽팔리다 이겁니다. 진짜로. 대놓고 이제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 아니 삿대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삿대질을. 삿대질 막 하면서 그야말로 동물원 원숭이 취급만도 못한 취급을 이재명이가 국제 무대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때 사례를 보시면은 먼저 막 이렇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손짓하면서 악수하자 그러고 씩 웃으면서 미소도 날려주고 그랬는데 이재명 되니까 이 싸늘한 반응 좀 보세요. 그냥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국제 무대에서 왕따, 아웃사이더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결국에 사태를 여기까지 키워온 이 좌파들과 탄핵 찬성 세력들은 이 모든 책임을 다 느그들이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참 요즘에 우파 유튜브로 먹고 살기 힘든데 한 번씩 도와주시면은 이재명 정부와 더 앞장서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